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인테리어 전문가 이태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1강에서는 인테리어의 필요성, 공사 순서, 또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 하나씩 살펴보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테리어는 예전처럼 도배 장판이나 또는 욕실 한 칸 한다든지 싱크대만 교체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워낙 오래된 아파트들도 많고 우리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사항들은 점점 더 다양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자동차라든가 또는 밖으로 그런 보이는 그런 모습에 더 치중을 하거나 내 삶의 공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춥거나 더워도 오래된 아파트라서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살고 계신 분도 있고요. 수납이 부족하고 너무 비좁아도 집이 작아서 어쩔 수 없지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내 패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기능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구조도 바꾸면서 미적인 디자인까지 끌어올려주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과 만족도는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거죠. 혹시 현재 인테리어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먼저 인테리어 공사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순서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정은 철거부터 시작해서 청소나 마감 공정까지 한 15가지 정도의 그런 순서들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철거와 기초공사입니다. 철거 작업들이 먼저 진행이 돼야겠죠. 우리 철거들이 끝나면 설비라든가 미장이라든가 조족, 방수 이런 기초 작업들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기초 작업들 할 때는 다른 공정들하고 절대 섞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공정들하고 이게 같이 기초 작업들이 혼합돼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요. 이 뭔가 잘못된 게 발견되기도 너무 어렵고 이 잘못된 시공이 되기 너무 쉬우니까 가장 조심하고 가장 주의해야 되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샤시라든가 금속 공사라든가 문틀 같은 프레임 골격을 세우는 작업들이 우리 진행이 되죠. 기준이 되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이라든가 수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공 작업을 통해서 우리 몸의 형상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사람으로 치자면 우리 이 피부들을 하나씩 입혀 나가는 겁니다.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거고요. 이렇게 골격이라든가 피부들이 만들어지면 필름 공사, 도장 공사, 타일 공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피부에 화장을 하는 겁니다. 욕실 공사, 전기 조명 공사 이런 것들 설치하고 나면 바닥 마감이라든가 가구까지 설치하고 나서 이 모든 공정은 끝이 납니다. 이 전후 공사의 이 과정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이미 했던 공사를 다시 다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고요. 비용도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엄청난 손해가 생기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세심한 공정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공사 순서를 맞추고 전후 공정의 그런 관계들을 정리해 주는 일은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이 공사 순서들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 집도 인테리어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 중에 우리 집이 너무 구축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구축 아파트라고 하면은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넘은 아파트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지어질 때 지금의 건축 규정하고는 정말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인테리어를 할 때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난방 설비나 단열 시공에 대한 그런 규정들인데 바뀌기도 많이 바뀌었지만 방치하고 그냥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단열 난방 시공들 잘못 공사하게 되면 너무 춥거나 너무 덥고 결로 곰팡이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너무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난방 배관 중에서 특히 우리 동파이프 같은 이런 금속 배관들은 꼭 교체를 하는 게 좋고요. 난방 배관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그 계량기에서부터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그 수도 배관들, 이런 것들을 같이 다 교체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기존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시공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파트의 규정들은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예전에 저희가 구축 아파트 한 20년, 30년 아까 말했던 그때는 외벽 쪽의 단열이 거의 60mm, 70mm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아파트는 거의 190mm 가까이 이제 이 단열재 두께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꺼운 단열재를 우리 집안에 붙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구축 아파트의 외벽 단열재를 교체하고 우리 철거를 완전히 하고 다시 시공을 할 때는 최소 한 100mm 정도는 이 단열재를 부착을 하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이거를 50mm씩 나누어서 한 번씩 붙이고 또 두 번 붙이고 하는 이런 교차 시공을 해가지고 단열재의 그 빈틈이 하나도 없는 그런 단열 시공을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 단열 시공은 지금 말했던 이런 교차 시공, 그리고 밀실한 시공, 그리고 밀착하는 그런 시공들을 통해 가지고 보온병 시공이라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보온병 시공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빈틈없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이니까 교차 시공, 밀실 시공, 밀착 시공,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따뜻한 우리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마이너스 옵션 우리 많이들 하잖아요. 예전과 다르게 이 신축 아파트의 옵션들이 엄청나게 또 많아졌어요. 풀옵션으로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선택을 하면 옵션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가격들이 요즘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획일적인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 때문에 사실 거의 뭐 선택이 불가능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점점 이게 더 커스텀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정말 중요한 그런 옵션 선택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조건 해야 되는 확장공사입니다.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공사를 할 때 무조건 같이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설비 작업들, 우리 설비 난방 파이프, 단열 공사 이런 것들이 같이 나중에 따로 하게 되면 끊어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이외의 마감 공사들, 그런 옵션 선택들 하실 때는 별도로 하는 게 유리한 경우들도 많고, 내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 마감재 선택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요즘 주거 인테리어에서는 히든도어라든가 스텝도어라든가 또 넓은 대면형 주방이라든가 매입 조명으로 구성된 이 조명의 형식들, 그리고 우리 IoT 스마트 홈의 구축이라든가 아주 차별화된 그런 인테리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해가지고 분양 받으실 때 분양 비용도 좀 절감을 받으시고요. 다시 뜯고 다시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 시공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더 나은 게 아닌지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처음 알아보는 우리 초보 소비자들,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 그 구렁텅이가 바로 공사 견적서에 있는 총액만 보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견적이라는 게 공사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기도 하고 또 디자인과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죠. 디자인도 설계도 없이 일단 견적부터 달라고 여러분이 하시면요, 그런 함정, 구렁텅이에 딱 빠지기 좋은 겁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설계도 먼저 한번 해보고 디자인도 뽑아보고 자재도 좀 이렇게 선택을 해봐야 현장 실측도 가서 하고 해야지 이 치수도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견적이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그런 견적들을 가지고 또 금액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평가하시면 실수하는 일이 없는 거거든요. 좋은 인테리어를 나오게 하려면 인테리어는 소비자와 우리 인테리어 업자 간의 그런 소통이 아주 잘 되어야 되고요, 정확해야 합니다. 대충 알아서 잘해주세요, 알아서 저 사람 잘해줄 거야,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마 겪어보신 분들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려고 여러분이 상담 받으실 때
완성된 그런 포트폴리오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렇게 시공이 되었는지 그 과정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꼭 권유드리고 싶고요. 1강에서 오늘 인테리어 하는 그런 이유,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인테리어 전문가가 절대 추천하지 않는 인테리어 시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